엄마, 내일 와서 봄이 좀 봐줘. 나 약속 있어서. 지은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갑자기 왜 그래? 평소엔 잘만 봐주더니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참아왔던 거야. 참았다고? 엄마가 뭘 참았는데? 내 인생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너를 위해 살다 보니 나는 온데간데 없어졌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해?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야. 너무 많이 희생했어. 희생? 나 키운 게 그렇게 후회돼? 그런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관계가 너무 일방적이었던 것 같아. 나 지금 엄마 도움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와서 그냥 봄이나 좀 봐줘. 미안해, 지은아. 이제 그만할래.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엄마! 지금 나 내팽개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넌 너의 삶이 있고, 나도 내 삶이 있어.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야. 엄마! 제발 그러지 마. 나 어떡하라고. 봄이는 누가 봐? 지은아,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언젠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갑자기 1억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5세 김미숙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김미숙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김미숙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5살이 됐어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제 딸 지은이를 위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제 전부였죠.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 그 작고 여린 손을 처음 잡아봤을 때의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다짐했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리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지은이가 아플 때면 밤을 새워가며 간호했고, 학교에 가면 매일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줬어요. 엄마, 내 친구들이 엄마가 싼 도시락이 제일 맛있대. 이런 말을 할 때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입시 준비할 때는 제가 더 신경 쓰고 걱정했던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지은이 옆에서 졸면서도 버티고 앉아 있었죠. 그렇게 키운 지은이가 시집을 갔어요. 결혼식장에서 지은이를 보내며 울던 그날, 제 마음은 기쁨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제 우리 딸은 다 컸구나 하는 뿌듯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허전함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지은이가 결혼하고 나서도 제 역할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바빠졌죠. 엄마, 이거 어떡해? 엄마, 저거 좀 도와줘. 하는 전화가 매일 왔어요. 처음엔 우리 딸이 아직 어리구나 하는 생각에 기꺼이 달려갔죠. 집안일도 도와주고 손주도 봐주고 어느새 그게 일상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지은이네 집에 가는 게 당연해졌죠. 가끔은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내 딸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참았어요. 지은이가 엄마 너무 고마워라고 할 때면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뭔가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지은이가 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오늘은 왜 안 와? 엄마, 내일 꼭 와야 해. 라는 식으로요. 제가 못 간다고 하면 서운해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시간도 많잖아. 나 좀 도와주는 게 뭐가 어려워? 그 말에 제 마음이 살짝 아팠지만 그래도 내 딸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죠. 친구들은 절 보고 걱정했어요. 미수가 너무 지은이한테 매달리는 거 아니야? 너도 너의 인생이 있잖아. 하지만 전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내 새끼 키우는 게 곧 내 인생이야.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지은이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다 보니 어느새 저는 지은이네 집에 무급 가사도우미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지은이네 집으로 향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김없이 설거지거리가 수북이 쌓여 있고 바닥엔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었죠. 아이고, 우리 지은이 많이 바빴나 보네.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청소기부터 돌렸어요. 손주 보미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서둘러 장을 보러 나갔어요. 우리 봄이 좋아하는 고기 좀 사야지. 하면서 말이에요. 저녁 식사 준비하고 봄이 돌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었죠. 지은이와 사위가 퇴근할 때쯤 집을 나섰어요. 엄마, 내일도 올 거지? 라는 지은이의 말에 그래, 알았어. 대답하는 제 모습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가끔은 제 삶은 어디로 갔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꽃꽂이, 교실은 계속 미뤄졌고 친구들과의 약속은 번번이 취소됐죠. 미안해. 지은이가 좀 도와달래서. 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어요. 친구들은 미수가 너무 그러지 마. 너 인생도 있잖아. 그때마다 저는 괜찮아. 내 새끼 키우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고 웃어 넘겼죠. 그런데 말이에요.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고요. 하지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얼른 지워버렸어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래. 자식 잘 되는 거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어느 날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죠. 어머, 미숙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요즘 어떻게 지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미수가, 너 자신을 위해 살 때도 됐어. 하지만 저는 또 그 목소리를 무시했어요. 아니야. 내 딸이 나를 필요로 해. 그게 곧 나의 삶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거울을 보는데 문득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눈에서 생기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내 딸을 위해서라면. 이라고 말이에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와줄 수 있어? 고추장 불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엄마가 해주는 맛이 최고야. 지은이의 목소리에서 응석 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순간 망설였어요. 내일은 오랜만에 잡은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래, 알았어. 내일 아침 일찍 갈게. 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죠. 친구들에게 약속을 취소한다고 연락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장을 보고 지은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살이 찌푸려졌죠. 어제 설거지를 안 한 듯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 있고 거실은 온통 어질러져 있었어요.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청소를 끝내고 고추장 불고기 준비를 했죠. 지은이가 좋아하는 대로 양념을 넉넉히 발라 재웠어요. 저녁이 되어 지은이와 사위가 퇴근했어요. 엄마 왔어? 고마워. 라고 하는 지은이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죠. 고생 많았지? 어서 씻고 와. 고추장 불고기 해놨어. 그런데 지은이가 머뭇거리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사실 오늘 회사에서 회식해서 저녁 먹고 왔어. 미안. 내일 먹을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을 딸이 먹지 않는다니.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그래, 알았어. 내일 데워서 먹어. 사위도 미안한 듯 어머님, 죄송해요. 내일 꼭 먹을게요. 냉장고에 불고기를 넣으면서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죠. 그날 저녁 집을 나서려는데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못 데려다 줄 것 같아. 미안한데, 버스 타고 갈 수 있지?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그래, 알았어.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들리는 지은이의 목소리. 엄마, 내일도 와줄 거지?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알겠어. 버스에 오르면서 문득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털어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지은이네 집에 갔죠. 청소를 하다 문득 지은이와 사위의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이번에 어머님 생신 선물로 뭐 해드릴까? 지은이의 목소리였어요. 작년이랑 비슷하게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사위가 대답했어요. 그때 지은이의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좀 신경 써서 해드려야지. 우리 엄마는 그냥 평소처럼 해도 되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청소기 돌리는 손에 힘이 빠졌어요. 문득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죠. 지은이 결혼식 때 시어머니 옆에서 쩔쩔매던 모습. 명절 때마다 시댁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다며 친정엔 발걸음도 하지 않던 모습.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지은이를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전과 달리 지은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죠.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저거 좀 도와줘. 이런 부탁을 할 때마다 왠지 모를 서운함이 차올랐어요. 어느 날 지은이네 집에서 나오는데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어머, 미숙 씨, 또 딸네 집에 다녀가세요? 그 말에 웃으려는데 웃음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네, 그냥 심심해서요. 이렇게 대답하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피곤해 보이는 눈, 주름진 얼굴. 이게 정말 제 모습인가 싶었죠. 다음 날 아침, 늘 그랬듯이 지은이네 갈 준비를 하다가 문득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평소처럼 전화해서 부탁을 했어요. 엄마, 내일 와서 봄이 좀 봐줄 수 있어? 그런데 이번엔 제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어요. 미안해, 지은아. 내일은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무슨 약속인데? 봄이 맡길 데가 없는데. 저는 조금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 오랜만에 잡은 약속이라 미루기 좀 그렇네. 지은이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엄마, 그런 약속은 미뤄도 되잖아. 내가 더 급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굽히지 않았죠. 지은아, 미안하지만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도와줄게. 그 후로 종종 지은이의 부탁을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지은이도 저도 어색했죠. 지은이는 투덜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래? 갑자기 딴소리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제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꼿꼿이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요. 처음으로 제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은이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 여행 갈까?
다음 주에 휴가 냈는데 엄마도 같이 가자. 솔직히 말해서 조금 망설여졌어요. 지은이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이번 기회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국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죠. 여행 준비를 하면서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니까요.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으로 지은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 드디어 여행 당일 우리는 제주도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지은이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엄마, 같이 와줘서 고마워.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첫날은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곳도 구경하고 밤에는 숙소에서 오랜만에 지은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요즘 엄마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지은이가 말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죠. 그래. 엄마도 변하고 있나 봐. 엄마의 삶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엄마한테만 의지했나 봐.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대신 지은이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우리 앞으로 서로를 더 이해하면서 지내자.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여행 둘째 날 아침부터 분주해졌어요. 지은이와 사위는 일찍 나가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봄이 좀 부탁해. 저녁에 돌아올게. 지은이의 말에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봄이는 낯선 환경 때문인지 짜증을 내고 계속 울어댔죠.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은 구경할 새도 없이 호텔방에서 봄이를 달래느라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지은이와 사위가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 지은이가 물었죠. 저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그냥 그랬어. 라고 대답했어요. 지은이는 별 생각 없이 내일은 우리가 봄이 볼 테니까 엄마도 좀 쉬어. 라고 말했죠. 셋째 날, 지은이의 말과는 달리 또다시 봄이를 맞게 됐어요. 지은이와 사위는 제주도 오기 전에 둘만 미리 예약해둔 관광 코스가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거든요. 엄마, 미안해. 이 관광 코스 예약해둔 걸 깜빡했어. 내일은 꼭 같이 다니자.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드디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더라고요. 지은이의 행동, 말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렸어요. 엄마, 봄이 좀 안아줘. 엄마, 이거 좀 해줘. 라는 말들이 꼭 명령처럼 들렸죠. 여행 후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뭔가가 달라졌어요. 지은이의 부탁 전화가 올 때마다 망설이게 됐죠. 엄마, 내일 봄이 좀 봐줄 수 있어? 라는 말에 전처럼 쉽게 그래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미안해, 지은아. 내일은 약속이 있어. 지은이의 목소리가 실망감으로 가득 찼죠. 엄마, 요즘 왜 이래? 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꾹 참고 말했어요. 지은아, 엄마도 내 삶이 있어. 너를 사랑하지만 모든 걸 너에게 맞출 순 없어. 그 후로 지은이와의 관계가 조금은 서먹해졌어요. 점점 저는 제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흐느끼는 목소리로 엄마, 지금 와줄 수 있어? 너무 놀라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지은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서둘러
지은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지은이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라고 부르더니 또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달래며 물어보니 사위가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어떡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지은이가 말했어요. 사위의 실직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고 봄이 학원비도 못 낼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한참을 울던 지은이가 고개를 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런 부탁해서 너무 미안한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노후 자금인데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보고 지은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엄마.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건 알아. 그래도 지금 엄마한테라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지은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노후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고민 끝에 결국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꼭 갚아야 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 엄마. 꼭 갚을게.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제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지은이에게 빌려줬어요. 지은이는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가겠다고 약속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렇게 했어요. 매달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보내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달에는 아예 돈을 보내지 않기도 했고, 보내더라도 약속했던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지은이는 늘 미안해, 엄마. 이번 달에 좀 빠듯해서 다음 달에 더 보낼게. 하지만 그 다음 달은 늘 오지 않았죠. 몇 달이 지나자 지은이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돈 얘기를 꺼내면 짜증을 내거나 전화를 피하기도 했어요. 엄마! 나도 지금 어려운 거 알잖아. 자꾸 다그치지 마. 라는 말까지 들었죠. 점점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딸을 도와준 것을 후회하는 제 모습이 싫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노후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한숨만 쉬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네 집 앞에서 우연히 지은이를 만났어요. 새 차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었죠. 지은아, 그 차는 뭐야? 라고 물었더니 아, 이거? 남편이 새 직장 구해서 샀어.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저한테 빌린 돈은 갚지 않으면서 새 차를 살 여유가 있다니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 말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죠.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지은이네 집을 찾아갔어요. 노후 자금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지은이가 문을 열며 반겼어요. 엄마, 웬일이야?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꺼내려는 찰나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죠. 어머님 오셨어요? 문이 열리고 지은이의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어머, 사부인도 와 계셨네요. 지은이는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엄마, 어머님 오셨는데 이제 가봐야 하지 않아? 지은이의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나 이제 막 왔는데. 제가 말하자 지은이가 눈치를 주며 속삭였어요. 엄마, 제발. 내가 이따가 연락할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났는데 지은이가 시어머니를 향해 밝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제 시장에 가서 좋은 고등어를 사왔어요. 저녁에 졸여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번에 제가 사다 준 고등어가 떠올랐어요. 지은이한테 맛있게 구워 먹으라고 줬던 건데
결국 시어머니 대접하는데 썼나 봐요. 현관으로 나가는데 지은이가 따라 나왔어요. 엄마, 미안해. 하지만 전 대답도 못하고 그대로 나와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딸에게 이렇게 홀대받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날 밤, 지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미안해. 어머님이 갑자기 오셔서 그랬어. 엄마가 준 고등어로 어머님 대접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 고마워.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온갖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지은이한테 뭐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와서 봄이 좀 봐줄 수 있어? 순간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이내 단호하게 대답했죠. 미안해, 지은아. 나 내일 약속 있어. 지은이가 놀란 듯 물었어요. 무슨 약속인데?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 너도 알다시피 나도 내 생활이 있잖아. 그 후로 지은이와의 관계가 많이 서먹해졌어요. 전화도 뜸해졌고 만나는 일도 줄었죠. 가끔 봄이가 보고 싶어 연락하면 엄마, 우리 바빠서. 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 지은이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거실에 앉자마자 지은이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 전화도 잘 안 받고.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너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 빌린 돈 갚지도 않고 시어머니 오시면 나를 쫓아내고. 지은이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갑자기 왜 이래? 내가 엄마한테 크게 잘못한 거 있어?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잘못한 게 있냐고? 내 노후 자금 빌려가고 갚지도 않았잖아. 그러면서 너희는 새 차 뽑아서 타고 다니고. 내 마음은 생각해 본 적 있어? 지은이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새 차는 남편이 산 거고, 나도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돈은 엄마가 도와준다고 해서 받은 거지. 그래. 너 말대로 내가 도와준다고 했지. 근데 그게 내 노후를 망치라는 뜻은 아니었어. 나도 살아갈 돈이 필요해.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갚을 생각이었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시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 돈으로 뭘 해야 할지 생각해봤어? 지은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미안해. 나 정말 그럴 생각 없었어. 그냥 당장 급해서. 급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부모의 노후를 망치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미안해. 하지만 이미 터진 감정을 쉽게 가라앉힐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 돼. 너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마치 돈 주머니처럼.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는 시녀처럼. 지은이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난 정말 그런 의도 아니었어.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새 차를 살 돈은 있으면서. 지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건 남편이 정말 변명하고 싶지 않아. 엄마, 제발.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이제부터 달라질게. 꼭 갚을게. 제발 용서해줘. 그 말에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용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너가 정말 변할지, 약속을 지킬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내가 꼭 보여줄게. 정말 미안해. 그렇게 긴 대화가 끝났어요. 지은이는 울면서 집을 나갔고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죠. 이게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의 대화 이후 저는 계속해서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지은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쳐온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문득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였는데, 어느새 지은이의 삶을 위한 조연이 되어 있더라고요. 며칠 후, 지은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한데 내일 봄이 좀 봐줄 수 있어? 나 중요한 약속이 생겼거든.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은이는 아직도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아. 지은이가 놀란 듯 물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내 시간을 갖고 싶을 뿐이야. 지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직도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그리고 봄이 이뻐서 평소엔 잘만 봐주더니 그 말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평소에 잘 봐줬다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니? 나도 내 삶이 있어. 나 지금 정말 급해서 그래. 왜 그래 진짜? 지은이의 말에 더욱 서글퍼졌어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런 식의 관계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제 말에 지은이가 놀란 듯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뭐 어때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우리 관계가 너무 일방적이야. 넌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내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건 건강한 모녀 관계가 아니야.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그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그래, 너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지. 근데 나는, 내 인생은, 내 행복은 어디 있니? 순간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엄마는 나 낳고 키운 게 후회돼? 나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널 낳은 걸 후회하는 게 아니야. 다만,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 서글픈 거야. 지은이는 말을 잃은 듯 했고,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잠시 후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몰랐어. 엄마 마음을.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알아? 너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 인생은 안중에도 없었잖아. 지은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나 정말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느끼는 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복잡했어요. 나는 이제 변화가 필요해. 우리 관계도, 내 삶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제 말에 지은이가 겁에 질린 듯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때 제 마음 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생겼어요. 난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너와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고, 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제 삶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어요. 지은이에게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죠. 처음에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제 말을 들었어요. 엄마, 농담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연락을 끊고 살아?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농담 아니야. 나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이제껏 너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젠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제 말에 지은이는 눈물을 쏟아냈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지은이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너의 잘못만은 아니야. 나도 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너에게 매달린 게 잘못이었어. 이제는 우리 둘 다 변해야 할 때야. 지은이는 계속해서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매일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지은이의 연락을 무시하는 게 가슴 아팠고 밤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점점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건 나를 위한 거야. 지은이를 위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은이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게. 엄마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사랑해, 엄마. 그 문자를 읽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은이도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죠.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어요. 물론 지은이 생각이 안 난 건 아니에요. 가끔 보미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아플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문득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더라고요. 눈빛도 달라져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제 자신과 삶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저와 지은이의 관계가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깨달았죠. 제가 모든 걸 희생하고 지은이에게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죠.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요. 제가 지은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관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동안 저는 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지은이의 그림자로 살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건 힘든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됐어요. 지은이와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갈 거예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로요. 지은이도 이제는 이해해 줄 거예요. 저에게도 제 삶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요.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요.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제 삶을 살게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제 방식대로 헤쳐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김미숙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가족 관계에서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위대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부모님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인격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여러분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자녀를 위한 건강한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노력을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